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준비 및 확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홈페이지, 케이트 웹진 등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사업 설명회 배포 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사업 안내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점검하고 숙지합니다. 또한 공고 시 첨부된 사업별 안내문, RFP, 기획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요령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과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진행하고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이 해약됩니다. 과제 신청 관계자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과제명 작성은 산업기술 R&D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 R&D 5가지 속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왼쪽은 지정 공모형 통합형 총괄 과제 양식이고 오른쪽은 일반형, 병렬형, 통합형, 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 공통 양식입니다. 통합형 총괄 과제와 나머지 과제의 공통 양식은 세부 주관기관 기입 양식을 제외하고 모두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앞표지 작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공고 번호에는 공고 문의 공고 번호를 기재합니다. 과제 번호 및 유형란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며 원천기술형 또는 제품 혁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산업기술 분류란에는 산업기술 분류표를 참고하여 가장 근접한 기술 분류 코드를 순서대로 기입하며 분류 가중치의 합은 100%입니다. 과제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기술 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주관기관란에는 주관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며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를 확인합니다. 총괄 책임자는 기존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 저장해야 합니다. 과제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총 수행기간란에는 일괄협약 또는 연차별 협약인 경우에는 사업수행 예상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의 총 수행기간을 1단계 사업기간에 기재하고 단계 협약인 경우에는 사업 수행 예상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의 총 수행 기간을 단계별로 기재합니다. 협약 기간은 일괄 협약인 경우 총 수행 기간을 기재하고 단계 협약인 경우에는 해당 단계 기간을 기재합니다. 연차별 협약인 경우에는 해당 연차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연차별 사업비는 총 수행 기간 동안의 각 연차별 예상 비용을 산정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참여기관란에는 참여기관의 기관명,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유형란에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로 구분,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합니다.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를 확인합니다. 참여기업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여 개수를 기입합니다. 실무 담당자란에는 주관기관의 실무 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보안 등급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참조한 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지정 공모형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정 공모형 사업계획서는 파트 1 수행기관 현황과 총사업비, 파트 1 수행기관 현황과 총사업비, 파트 2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체계, 기술개발 추진 방법 및 체계,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별첨자료 순으로 작성됩니다. 지정 공모형 사업체계 작성에서 먼저 수행기관 현황에 대한 작성입니다. 총괄 책임자의 경력 부분은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학위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경력 부분을 연차별로 기입하고 수상 경력 등을 순서대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총괄 책임자의 특허, 프로그램 출원 등록 실적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연구 논문 발표 실적 등은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최근 3년 이내 과제를 위주로 양식에 따라 기입합니다. 다음 경력 부분은 총괄 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 책임자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다음은 수행기관 현황에서 기관정보 현황에 대한 작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양식은 수행기관에 대한 작성 양식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을 차례대로 기입하여야 하며 만약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정보 현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 내역에 대한 작성 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 중에 있는 과제 수를 작성하되 수행 기관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작성합니다. 다음은 수행기관 현황에서 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 작성 부분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현황을 작성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 사업 내역을 기입하는 것으로 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 수행 현황을 작성합니다. 수행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을 작성하는 것으로 먼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실적과 사업화 실적을 해당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연차별 총괄에 대한 작성으로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연차별 사업비 내용을 해당 연차에 따라 작성합니다.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연차별 총괄은 총 수행 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합니다. 여기서 민간 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하며 기술개발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부분에서 정부 출연금 배분 및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의 배분 내역입니다. 예시된 표에서 보여지듯이 수행기관별로 부담하는 민간 현금과 민간 현물 경비를 기재하고 수행기관별로 정부 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 현금과 민간 현물 경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차별로 사업비 비목별 총괄 부분에 대한 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총괄표에서 보여지듯이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이며 사업비 표기 시 1,000원 이하는 절사합니다. 그리고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으로 국내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에 대한 기술입니다. 개발 대상 기술 및 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하며 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총 개발 기간 동안의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다음 기술 개발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은 아래 표에서도 보여지듯이 기술 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 등을 기재합니다. 다음 핵심 키워드 작성으로 개발 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서 과제 관련 특수 용어,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 일반화된 정식 명칭 등을 기재합니다.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을 작성합니다. 각 평가 항목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시작품, 시제품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 환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다음으로 보안 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를 기입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안 등급에 대해 보안과제 해당 여부를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의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기관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전담기관이 협약 전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무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에 대한 작성으로 1차 년도에서 최종 년도까지의 총 수행 기간 동안의 전체를 작성합니다. 먼저 1차 년도에는 개발 목표에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 및 표시하고 수행기관별 연차별 개발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합니다. 1차 년도부터 최종 년도까지의 총 수행기간 동안의 전체 개발 목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개발 내용 및 범위에서는 수행기관별로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하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 중 기술개발 추진 방법 및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추진 방법 및 전략 부분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세부 개발 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계획된 실험 과정 등을 기술하며 1차 년도부터 최종 연도까지의 총 수행 기간 동안의 추진 방법을 작성합니다. 기술개발 추진 체계 부분은 개발 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 간의 연관 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수행기관별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합니다. 예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팀 편성도 부분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참여연구원에는 총괄 책임자도 포함하며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참여 기관 등 개발 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사항을 추진 체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 작성은 아래 표에서도 보여지듯이 개발 내용 항목은 개발 순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하고 개발 내용은 바 차트로 표시합니다. 또한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하고 1차 년도부터 최종 연도까지의 총 수행 기간 동안의 전체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 기준 현황 등에 대한 작성 부분입니다. 본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수행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 기준 현황 등을 작성하고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관 또는 국외 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 기준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다음은 사업화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제를 통한 생산 계획의 작성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과제 개발 종료 후 국내와 해외의 시장 점유율, 판매량, 단가, 매출액 등에 대한 예상 계획을 기재합니다. 당사 생산 능력은 기술 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 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로 작성합니다. 본 과제를 통한 투자 계획 부분으로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개발 종료 후 매출 원가에 대한 판매 관리비,
자본적 지출 등을 예상해서 기재합니다. 다음은 과제를 통한 사업화 전략 부분으로 제품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 전략을 기입합니다. 참여 기업은 형태나 규모,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상용화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연도별 사업비 세부 내역 작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에서 먼저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부분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현금과 현물 구성에 따라 총괄적으로 작성합니다. 사업비 계상 시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양식에서 인건비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되며 연구지원 전문가는 사업계획서의 참여 연구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됩니다. 그리고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 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 인건비인 경우 외부로 구분합니다. 신규 채용, 시간 선택제 근무, 실습 연구원 인건비 산정은 참여 연구원 현황의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급여 총액은 당해년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대보험과 퇴직 충당금의 기관 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부분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 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닙니다. 과정명은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하며 학과 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를 기재합니다.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합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한 소요 명세 작성입니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시작품, 시제품, 시험 설비의 경우 내역의 내부 제작 또는 외부 제작으로 표기하며 재료비의 중시작품, 시제품, 시험 설비에 필요한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는 분리하여 표기합니다.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작품, 시제품, 시험 설비를 외부 제작하는 경우 재료 기준이 아닌 시작품, 시제품, 시험 설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내부 제작 시작품, 시제품, 시험 설비 세부 내역의 경우는 아래 표에 주요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내역과 단가에 따라 기재합니다. 비고라는 현금 또는 현물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참여연구원 현황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여연구원 현황으로 참여연구원에는 총괄 책임자도 기재합니다. 현황표에서 소속 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연구 담당 분야는 해당 과제의 기술 내용 중 담당 기술 개발 내용을 명시합니다.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하며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 기간 동안의 평균 참여율을 말하는 것으로 본 과제 참여율 산정 방법은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율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으로 국공립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 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과제 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를 적용하여 총괄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입니다.
다음은 참여연구원 현황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에 대한 기입 방법입니다.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을 기재합니다.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또는 실습연구원 운영 시 관련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형 사업계획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형 사업계획서는 지정공모형 사업계획서와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현황 파트를 제외하고 목차나 내용이 같습니다.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개발 대상 기술, 제품의 개요 부분입니다. 개발 대상 기술, 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하며 개발 대상 기술, 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각 기술개발 대상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합니다. 다음은 개발 대상 기술 제품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부분입니다. 먼저 개발 대상 기술 제품의 중요성 부분은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 경제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다음으로 개발 대상 기술과 제품의 파급 효과 부분 작성은 표와 같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개발 대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서술합니다. 세 번째, 국내외 기술과 시장 현황 부분입니다. 먼저 국내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에 대해 작성합니다. 국내의 기술 개발 현실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본 기술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를 제시합니다. 동향과 규모를 제시할 때 객관적 자료 및 산출 근거를 같이 제시합니다. 국외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기술의 개발 현실과 해당 기술의 수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본 기술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를 제시합니다.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현황 네 번째는 관련 지식재산권과 표준화 및 인증 기준 현황 작성입니다. 먼저 본 기술 제품과 관련 있는 수행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 기준 현황을 작성하고 본 기술 제품과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관,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 기준 현황 등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본 기술 제품과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외 기관,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 기준 현황 등을 기술합니다.